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공부법 답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공부법 영상에 질문 올려주신 것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고요. 우선 질문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계속 독서실에서 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부 장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장소에 대한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 기간이 그렇게 짧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독서실, 집, 고시원 뭐 다 이 정도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숨을 좀 너무 세게 쉰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을 막 하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독서실에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고요. 물론 또 독서실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싫었고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주변에 다양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 그런 것들, 나를 좀 이렇게 봐주는, 감독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많이 다가왔을 때는 도서관에 가려면은 집에서 도서관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이렇게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방에 짊어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험이 이제 임박했을 때는 그냥 집에서 했습니다. 집이나 뭐 고시원, 조용하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인강을 안 듣고 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강 많이 들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각형이 있고 청각형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각형은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청각형은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각형인 것 같아요. 사실 시각형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1회독 할 때는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어요. 먼저 그 길을 간 강사님이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험에 적합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첫 1회독 때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회독 때부터는 강의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계속 읽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책을 읽는 계획을 짜는 거는 지난 영상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시험 전날까지 강의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고시 학원가에서는 시험 전날까지 정리를 해주는 뭐 그런 강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아니 저렇게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지? 내가 봐야 될 부분은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모른다고 체킹해 놓은 거는 내가 더 잘할 텐데, 강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걸 듣고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합격했어요. 제가 처음에도 총론을 얘기할 때도 100명 있다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론은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인강을 처음 이해할 때 들으시는 분이 많고, 그 뒤부터는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책을 읽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정리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이 개정이 자주 되면서 추록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공부법을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기본소에 고치는 것도 번거롭고 개정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 형법은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부속법령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개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규정들은 그 전체 시험 범위에서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냥 진도를 쭉 나가다가, 보통 이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연말에 개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연초에 학원에서 학원 강사님들이 정리한 자료집을 뭐 팔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이제 보는 정도로
필요하면은 뭐 책에 이렇게 조금 쓰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많고 지엽적이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부분이다. 그럼 그냥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 맞추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짜잘한 부속 법령들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달라. 이런 또 댓글도 있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알려달라.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자책을 하지 말자. 수험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과정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자책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뭐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그 과정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또 하루를 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던 연애를 멈추지 말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 말아라. 수험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수험 생활 중에 가족과 이렇게 연락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겠죠. 그렇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거의 매일 이제 그 사람과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일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연락을 중간에 이제 그만두거나 헤어져서 그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없던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리듬이 확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험가에 도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있던 여자친구 헤어지지 말고 새로운 여자친구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제가 수험 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합격 수기를 이렇게 읽고 막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위안이 됐던 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격 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험생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전업을 한 거죠. 직업을 바꾼 거죠. 수험생을 하다가 떨어진다. 그럼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나는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쁜 생각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수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수험생으로 지내다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제 생각에 경찰 수험생이나 변호사 시험 수험생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 강사님들도 시험 준비하다가 잘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시죠? 그 외에도 또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일 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나의 직업일 뿐이니까 하다가 내가 생각한 어느 기간이 있죠. 수험 기간을 다 보통 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기간만큼 했는데 잘 안 됐다. 다른 직업을 또 가지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객관식 같은 경우 기본서를 안 보고 기출만 봐서 합격한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그래요. 궁금할 수 있죠. 시간이 정말 짧다면은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객관식은 정해진 시간 안에 OX를 빨리 판별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각 지문마다 OX가 있는 거죠. 근데 기출 문제를 많이 보면은 그 감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수험 기간이 정말 짧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관식으로 이어지는 시험이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일단 주관식으로 이어지는 시험, 사법시험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겠죠. 민법이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사법시험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기출문제 객관식만 보다 보면은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주관식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차가 힘들지 않을까, 2차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의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FM대로 가는 것이 이해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보통 소요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 아니면은 1년이란 시간을 준비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 준비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반복적으로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출문제 해설을 봐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그땐 다시 생각해봐야죠. 기출문제 해설을 봤을 때 이게 왜 O이고 이 지문은 왜 X인지가 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질문 달렸던 것 중에서 이제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 날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드신 점이 많을 거예요. 힘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